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26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긴 한데요. 환절기 이 건강관리 더욱더 유념하셔야 될 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오후에는 강원 영동 지역의 곳에 따라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폐광 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 진흥을 위해서 설립되었죠. 한국광해관리공단, 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투자 실패로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제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도내 정치권도 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오늘 도의회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자, 원주시와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코로나19 대응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횡성군의 이 어린이 스쿨존의 이 교통 인프라 확충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죠. 9월 1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에 강원도내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자가격리증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운데서 최근 2주간 자가격리증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12명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늘어서 더욱 철저한 격리자 관리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의 평창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투자 선사 시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도는 해당 기업이 평창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의 척도가 되는 9월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가 16일 내일 전국적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국의 고교 2,099곳과 학원 428교수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 내에는 총 12,913명이 응시할 예정이고, 이번 전국 연합학력평가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17일 1학년, 18일에 2학년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폐광 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서 설립되었죠. 한국광해관리공단, 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이 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회가 최근에 이에 반대하는 이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당이죠. 태백지역의 이상호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 의원 이상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한국광물자원공사 또 한국광해관리공단, 뭐 혁신도시, 원주혁신도시 나란히 두 네네.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기관의 통합이 계속해서 몇 년째 좀 논의가 되고 또 추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통합 논의가 최근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이 잔존 부채에 대한 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 폐광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 지자체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법안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시 제기된 이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올해 6월 또다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이번에 이 상정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9월 22일경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그 한국광해관리공단, 제가 앞서서 이 폐광 지역의 환경 복구 또 경제 진흥을 위해서 설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단의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겁니까? 이 산림복구라든가 이 광산을 진행하면서 이 훼손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거에 대한 완전 보전을 해야 되는 이 책임이 있죠. 네. 네네. 자, 근데 언뜻 들으면은 이 폐광 지역은 아무래도 석탄을 네네. 주로 이제 캐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네. 또 광물자원공사도 그렇다 같은 네. 지하 자원을 이제 개발하는 곳이니까 네네. 연관성 있지 않냐? 뭐 통합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 사실 이 업무의 유사성을 놓고 보면 이 광해관리공단보다는 이 광물자원공사가 석탄공사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광해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 자본 완전 잠식이 빠져 있고 부채가 6조가 넘는 이 광물자원공사의 이 재무적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 자, 광물자원공사가 전 정권부터 전전 정권부터 네.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실패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그것까지 지원을 분석하지는 않겠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광물자원공사가 돈이 없어서 통합을 논의를 이제 시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역으로 광해관리공단은 자본이 그렇게 넉넉한 겁니까? 네, 넉넉합니다. 저기 강원랜드에서 이 받는 돈도 있다 보니까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도 조 단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조 단위입니다. 어느 정도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있는 겁니까? 그 금액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아무튼 그 도의회 측에서 이번에 공동으로요. 이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건의문 의견서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예,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봐야 될까? 성명서입니까? 건의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건의문이요. 이제 정부 측에 건의한다. 예. 또 결의안 정도. 예, 국회에도 현재 또 이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회에도 이제 건의하는 의견을 발표한 것인데요. 네네. 일단 통합 반대의 주 근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두 기관의 통합이 이 재무적으로 이 안정적인 광해관리공단의 재원으로 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로 인한 이 유동성 위기를 좀 넘기고자 하는 임시 방편적인 것이죠. 이 더구나 이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6조가 넘는 부채가 있고 이 향후에 해외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이 정부에서 자본금 1조 원을 출자를 해도 이 2조 3천억 원의 잔존 부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통합기관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재정적으로 부실한 통합기관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잔존 부채도 해외 자산이 정상적으로 매각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지 이 매각 가격이나 매각 시점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이 결국 이 폐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집행되어야 할 재원이 부채 상환을 위해 쓰여질 우려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이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폐강 지역 지자체 주민 모두가 한 목소리 지금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뭐 부채 규모가 6조가 넘는다고 하지만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해외 자산을 매각했을 때 뭐 어느 정도 그 확보할 수 있는 금액도 이것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를 이제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뭐 훨씬 더 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요? 광물공사 뭐 그냥 뭐 파산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부채 해소의 근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산업부의 이 구성한 해외 자원개발 혁신 TF팀에서도 이 정부에 권고되었던 사안인데 이 부채 해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한 예를 들어보면 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관련 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이 금융 비용과 부채 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은 지금 그 해법이 이 정부에서 여기에 그 지원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혈세입니다만 아니
네네.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실패해서 네. 이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여기 조 단위의 그 정부 세금이 예산이 또 투입된다. 네네. 이게 요즘 뭐 분위기로 봐서 쉽지 않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이 광물자원공사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예. 이 당연히 정부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네. 이 도 차원에서 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한 별도의 비용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정부 출연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네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면요. 네네. 이 한국광해관리공단도 역시 정부 출연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자본이 그 힘든 기관이 있으면 또 넉넉한 기관. 이렇게 네네. 어느 정도 그 서로가 좀 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 보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또 그럼 그것도 당연한 좀 자연스러운 해법 모색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강원도의회 의원 입장으로서는 네. 이 정부에서 부채 해결 방안을 이 별도 비용 부담을 좀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사실 그 예산은 지원을 해라. 하지만은 이 해법 네. 방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그렇게 받아들일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네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이제 그 해당 그 지자체요. 강원도 차원에서도 네. 이 분명히 어떤 부담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강원도 의원 입장에서는 예. 이 도 차원에서는 이 부채 해결을 위해서 어떤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은 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얘기인데요. 네네네. 강원도에서 일절 책임질 거 없다. 정부의 네네네.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결국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아니죠. 예. 저기 광물자원공사의 설립 취지와 네. 이 광해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는 전혀 다르죠. 예. 예, 다르기 때문에 이 기능적 측면 네. 이 부분을 보고 이 통합을 해야지 이 재무적 측면을 가지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예. 상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설립 취지는 그 조직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지속돼서 있을 때가 하던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네. 존폐가 걸려 있는데 그것만 네네.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까지 뭐 참 강원도 어렵네요. 의원이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네. 일단 그 정부의 어떤 논리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좀 이렇게 그 드린 것입니다만은 바로 이런 네. 그 예상 답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토대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네네. 어렵네요. 저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관련된 것인데 아까 그 네네. 광해관리공단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게 그나마 그 강원랜드의 어떤 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강원랜드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특별법, 이제 네. 페트법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요게 그 좀 개정 계속해서 뭐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9월 10일경에 이 국회에서 이제 한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선자분은 5년 이상 남았기에 일단 네네. 시한이요. 예. 예, 개정 논의가 시기상조다. 음흠. 이 그간 두 차례 이제 연장되었던 점을 들어서 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 이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폐강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이 법 적용 시한이 주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폐강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에 발목을 잡히는 거죠. 민간 자본이 들어오기 힘들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역 개발에 관해 적용 시한이 없는 이 새만금 사업법, 제주특별법, 이 적경지역법 등과 비교할 때 이 페트법에만 시효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역차별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폐강 지역 주민, 이 사회단체 등과 함께 꼭 페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 들었습니다만 좀 앞으로 진행 과정 보면서요. 좀 제가 좀 세밀하게 이 부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태백 지역구 이상호 도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요 이번 달에 환경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죠? 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UN 경제사회 이사회 특별 협의 지휘 기구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지난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환경 보전은 지역 차원에서 실천됐을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운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에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창립돼서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공통 관심사를 모아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로 협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성평등, 생활자전거,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법에서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 경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그리고 환경 보전이 모두 지속 가능성의 기초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원주시에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김홍열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각국 정상들이 미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지구의 환경이랑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총 17개의 목표를 정했는데요. 그 안에는 빈곤이라던가 식량 문제라던가 개인의 건강 문제라던가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환경까지 기후변화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협의회에서는 그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에 있는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 홍보관, 그리고 문막의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 관련돼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 플라스틱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카페 19군데를 정해서 그곳에서 오셔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에 그 텀블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마련한 텀블러도 증정해 드리고 그거를 이용하실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드려서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텀블러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나 하는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지역의 19개 카페랑 이렇게 가맹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최근에 12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죠.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원주시는 제12회 기후주간을 맞아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12개 도시에서 자전거로 출퇴근 챌린지가 진행되며 오는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에코바이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전거로 주행할 때 앱을 시행하면 되는데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온실가스 감축량과 포인트로 환산해서 우수 참가 지역에는 메달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원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개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열풍이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통해 온실가스도 저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김홍열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인데요.
저희가 매년 기후변화 주간을 기념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에 자전거를 이제 이동수단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출퇴근 시간 자전거 사용을 좀 이렇게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출퇴근 자전거 챌린지인데요. 요거는 원주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12개 도시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 어떤 도시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였는지 약간 이렇게 재미있게 선의의 경쟁 구도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가 쌓여요. 1km 탈 때마다 1포인트씩이 쌓이게 되고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타면 1km당 10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 10배의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요. 도시별로 두 가지로 시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참여한 시민들, 얼마나 시민들이 꾸준하게 참여를 했는지가 첫 번째 시상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타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입니다. 네, 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21일부터 또 다음 달 19일까지 챌린지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좀 많은 시민들 이번에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또 교통 신호기를 확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좀 오늘 이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도시교통과의 고석철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횡성에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자 이렇게 있다고 하시니까 또 생소하네요. 예, 그중에 담당자는 계속 있었었고요. 예. 이게 거기 일이 계속 있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또 교통 신호기를 확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 17개 장소에 과속 카메라 16개하고 신호기 15개소를 이제 3개년 동안 설치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과속 카메라 8개만 먼저 우선 설치 예정입니다. 네, 과속 카메라부터 먼저. 그 어린이 보호구역도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선정 기준은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통행이 많고 또 그리고 차가 만약에 과속을 하게 될 경우에 어린이 보행교통 환경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지역을 먼저 우선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대 설치 이전에 뭐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군데. 이게 좀 너무 적었네요. 예, 그래서 너무 적었던 부분이 좀 사실 있습니다. 예,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저희 성남초등학교 앞쪽에 있었습니다. 성남초등학교. 이게 뭐 단속을 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완전히 100% 사고 위험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한 대만 설치되어 있었다. 뭐 다른 지역은 전혀 뭐 무방비 지역이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좀 실제로 뭐 어려움이나 위험 요소는 없었습니까? 그게 다 카메라가 있다라고 해서 과속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단속을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위험 요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없었네요. 네네. 그런데 이런 교통 관련 그 인프라는 원래 담당 그 기관이 경찰서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군에서 먼저 설치를 하고 향후에 운영을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설치는 군에서 하고 운영을 경찰서에서 하고요. 네. 군에서 너무 늦었군요. 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확대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모든 구역에 설치를 하는 건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기간을 두고 하는데 전체적인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가 3개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드린 카메라도 모든 구역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그 요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요건에 부합된다라고 한다면요. 그 요건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설치하고 싶어서 무조건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등하고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남은 어린이 보호구역 뭐 전체 뭐 일정 보면 아까 이제 3, 4년 더 걸린다고요?
네, 3년으로 해서 22년까지 3개년 사업이긴 한데 그 안에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 좀 빨리 좀 다 해버리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장비를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정말 모든 예방책은 미리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횡성도시교통과의 고석철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자였고요. 자, 9월 15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